네, 안녕하세요. 인천 영원장입니다. 오늘은 기사가 하나 떴네요. 수학과학 성적은 아빠, 가방끈 순, 뒤집기도 어려워졌다. 좀 심각한 얘기를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기사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천에서 용락이 26년새 2배 더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잡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개천용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소득의 불평등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기회의 불평등이 이제 훨씬 더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저학력 아빠의 아들 80%가 잠재자질을 발휘를 못한다. 이것도 참 아쉬운 얘기죠. 밑에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눌게요. 부모의 해외별의 체험이 영어 성적을 좌지우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 유명한 그렇죠. 21세기 자본이라는 토마 피케티 경제학자 분의 이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상위 1%에 차지하는 부가 전 세계 부의 30%, 33%다. 그래서 기회 불평등이 없다면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은 개인의 불성실이나 혁신의 과실을 투명하게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지가 좌파 우파 삼파 상관없이 중요하다. 부모는 잘 만나야 영어 잘한다.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과적 성취도 평가 옆에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리고 이 교육의 차이가 소득, 직업의 안정의 격차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기사 첨부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사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서 2016년을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1990년대부터는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서요. 기존에 이제 했던 상업행위나 무역 했던 부분들보다는 이과 중심으로 사업들이 재편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개천형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교육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개천형 지수가 높아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고학력자를 저학력자가 넘을 수 없다. 해당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변곡점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오고 있는데 과연 개인이 높은 학력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후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 저학력 아빠의 아들 80% 잠재자질을 발휘를 못한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없애주고 싶은 부분 중 하나예요. 부모님께서 생계가 바빠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거나 이제 케어해주지 못할 때 교육적인 부분들, 특히나 교육은 이제 진입장벽도 존재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 많이 하면은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아이는 이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교육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기본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하는 방식이라던가 난이도라던가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 교육이라던가 입시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지를 못한다면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는 능력이나 학부모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로요. 이 어,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삶을 아이들에게 투영을 하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아이가 그 이상의 자질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하는 말이 끝이면 아이가 성장을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거든요. 운을 안이 끝인 줄 알거든요. 운을 안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자가 할 일은 교육을 하면서 할 일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말도 이제는 잘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가장 어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도 관리의 역할만 많이 해주시고 이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실제로 학원 선생님들 저희한테 교육을 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은 인성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얘기,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야, 요 부분도 부모 잘 만나야 영어 잘해도 요 부분도 뼈저리게 좀 느끼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영유나 해외 조기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을 영어로서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물론 입시 영어,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는 조금 다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는 조금 달라서요. 충분히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면은 따라잡을 수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어렸을 때는 그냥 즐겁게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이거 입시 시험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암기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비용과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소득과 직업의 안정적인 격차로 이루어진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요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리처드라는 아이가 있고 폴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리처드는 부유한 집안, 폴라는 넉넉하지 않은 집안입니다. 쾌적한 환경이고요. 굉장히 시끄럽고요. 폴라는 자주 또 아프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고요. 폴라의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케어를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도 많이 이어나가지 못하고요. 리처드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요. 선생님들도 열의에 차리 있고, 하지만 폴라의 학교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느낌하고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쪽이 조금 많이 다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공립학교는 이런 느낌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진 않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가 다릅니다. B 플러스라고 큰일이네, 과외 선생님 모셔야 되겠다. B라고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B 이상 맞아 봤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에 의해서 모든 교육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비슷한 성적을 받았더라도 이제 아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년제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대에서 이제 알바로 학비를 대지만 빚이 쌓여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소득과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나중에 우리 대출 안 받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리처드는 스스로 성공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폴라 같은 경우는 자기 분수만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처드가 특권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근데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과 직업의 안정. 그래서 학창 시절 공부를 통해서 결혼적 격차가 20대, 30대가 되면서 더더욱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